입니다. 그치.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가 아니라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뵈네요. 오늘 수업은 특별하게 좀 특별 게스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41기, 42기, 그리고 40기까지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니까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게스트들이 되게 또 많아져가지고 기존 멤버가 15명이고 한 평균적으로 8명, 9명 정도 참가하는데 오늘은 거의 게스트 위주로 이렇게 강의가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한 주에 2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전문 지식 이런 거를 주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좀 후배들을 부른 이유는 아무래도 주제가 회계사 진로다 보니까 조금 미리미리 또 진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고 오늘 발표하는 사람은 그 장현준 선배, 장현준 선배님이에요. 어, 워낙에 평소부터 학교 생활 하는 데부터 진로 탐색을 정말 능동적으로 하던 친구여서 이렇게 좀 준비해주면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워낙에 우리가 그 결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과정에 신경 쓰는 친구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까지 손에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 발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기 박현진이라고 하고요. 네. 이번에는 회계사 진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계사 진로에 대해서 일단은 PPT를 설명하기 앞서서 참고했었던 책 같은 걸 일단 소개해 주면은 유선민 교관님께서 이 책을 주셔가지고 이 책하고 이 책을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회계사 지역군 분류 선장 결로라고 학교에서 줬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해서 이번 PPT를 만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넘어가면은 승선 분야, 그다음 해운 항만 조선 분야, 그다음 공직기관이나 공공기관, 상급, 그다음에 법률 보험 및 선박 금융 분야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해사고 졸업생이라는 가정을 하고 나서 저희 진로가 어떻게 될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선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쉽게 갈 수 있고 대부분 시작하게 되는 게 선장이나 항해사인데 제가 항해사에서 항해사 기준으로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항해사를 해가지고 선장까지 되려면은 승무 경력이 최소 6년이 필요합니다. 휴가를 제외하고 6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한 10년, 11년, 12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걸려가지고 1급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뭐 선장이나 항해사 같은 월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제가 지금 입사하게 된 회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대략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3등 항해사가 돈을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선사입니다. 조선사는 누구나 다 항해사로서 꿈을 가질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톤수 6,000톤 이상의 선장으로서 3년 이상의 승무학 경력이 필요하고요. 도선 수습생 정형 시험에도 합격하고 도선 수습생으로서 실무를 또 수습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도 도선사 시험이 있는데 이것이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DPO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혹시 준영 씨? 네? 혹시 DP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정된 자 말하는 건가요? 네, 회사 지정된 자도 말하나? DP 말고 그 DP 음, 시스템이란 건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 그 안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로 선박을 미세하게 조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풍향, 조석, 조류 그런 모든 환경들을 다 보여가지고 1cm, 1mm 그런 오차까지도 계산해가지고 그 제대로 된 선박 운항할 수 있는 게 DP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 DP 시스템에는 주로 케이블 작업선 또는 해양 플랜트라고 해가지고 시추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선박 그다음에 또 아니면은 풍력 같은 걸
해양 풍력 같은 거를 개발할 때 주로 쓰이는 게 그 DP 선박인데, 이 DP 선박이 승선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승선 경력이 필요하고요. 그것 외에도 DP 선박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일단 그 DP 선박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DP 자격증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P 자격증은 Unlimited DP 자격증하고 Limited DP 자격증,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리미티드 DP 자격증은 일반 선박하고 DP1 선박을 DP 선박이 그 리미티드 DP 자격증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언리미티드는 DP2, DP3 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DP1하는 직업에 주로 한 연봉 정도는 그 외국에서 취업할 경우 7만 달러 정도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DP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게 매우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DP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 그 세동상온이라는 선박이라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DP2 선박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DP 실습을 하고 이후에 DP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나중에는 DP 월드라고 하는 그 다국적 기업에 취업해가지고 대략 7만 달러 정도 수령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해운 회사나 선박 관리 회사, 국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요. 일단은 시넷을 통해서 쉽게 저희가 해운회사나 선박관리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은 링크드인을 통해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해운회사나 선박관리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좋아, 좋아. 그리고 이 링크드인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해운업계에서 경력을 쌓고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를 거쳐 1등 항해사까지 나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성출까지 링크드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항만 조선 분야에 대해서는 뭐 용선 중개업과 선박 매매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특별한 자격 요건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대신 선박의 운항 실무와 유창 영어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인맥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학과 전공자인 경우에도 뭐 더욱더 이점이 될 수 있고, 외국 대학의 카스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국 런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를 보통 학사를 졸업하고 나서 석사로 과정으로 비즈니스 스쿨에 해운 경영 같은 학과 같은 그런 비즈니스 스쿨에 석사를 졸업하게 되면은 주로 해운 업계의 엘리트 코스라고 알려져 있어서, 듣기로는 뭐 많은 해운 회사의 그 2세들, 3세들이 이 학교에 진학해가지고 나중에는 해운 업계를 이끌어간다는 말로는 뭐 주변에서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외에도 뭐 이 학교를 나와서 ICS라는 자격증 또한 있고, 그다음에 COC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ICS는 쉽게 말해 선박 매매나 중개에 대해서 뭐 인증받았다는 자격증이고, COC는 금융업계에서 인증받았다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 또한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용선 중개업이나 선박 매매 중개업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VTS 해상교통관제사인데, 이거는 저보다는 뭐 VTS 학과라고 해야 되나? 뭐 졸업했었던 선배가 있기에 한번 도움을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 박진영 씨? 아, 박진영 저보다는 씨? 네. 태우가 전문적이어가지고, 아, 태우가 한번 그래요?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씨 혹시 VTS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유, 저도 뭐 그 수업 시간에 한 거 없긴 한데, 뭐 VTS는 원활한 해상 교통을 위해서 교통 관리해주는 그 교통경찰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VTS 가는 방법도 뭐 7급, 9급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어차피 뭐 7급은 대학교 나와야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뽑는 것도 좀 한정적이어서 거의 다 9급으로 갑니다. 네, 제가 하는 건 그 여기까지입니다. 윤준 씨.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뭐 5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임용 시험을 일단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과한 후 10주 정도 기본 교육을 수료하고 VTS로 인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VTS로는 대략 연봉으로 치면 4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공직기관이나 공공기관 뭐 딱히 관세청이나 기상청이라고 그냥 넣기만 했는데 그것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지방어업관리단과 같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고 뭐 회계사 면허를 소지하고 관련 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뭐 임- 임용 시험에 통과만 한다면은 관세청이나 기상청에도 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분들 지금 41기? 42기군요. 42기 학생들이 지금 있는데 후배분들이 있는데 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어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넣었습니다. 일단은 해사고를 졸업하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사 학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군필자이고 회계사 면허를 취득한 후 승선 경력을 갖춘 다음에 의료 분야에 맞는 자격까지 갖추고 있으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입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연봉은 4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걸로는. 그리고 요즘에는 뭐, 그 연수원에서도 그 해사고생들을 이제 전문대학 안 나왔어도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아마 후배들 기수 정도면은 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기회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소식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성급에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성급, 뭐 검사원 관련돼서는 뭐 K하는 뭐 국내에서 뭐 승부 경력을 쌓고 나아가지만 외국 성급에 대해서는 뭐 해수산계 관련 전공을 하고 상급 헬기사면을 하고 승선 경력 3년 이상 조선 기술사 자격증 및 전공자이어야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뭐 승선 경력 3년 이상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각 외국 선사에서 외국 성급에서 실시하는 정기 공채나 혹은 상시 채용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성급하고 프랑스 성급이었나요? 진섭 씨? 한국에서 성급 활동이 성급이 그 상업 활동이 가능한 게 프랑스 성급이었는지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프랑스 성급하고 한국 성급이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두 그 성급에 취업을 한다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것 외에도 뭐 ABS라든가 로이드 같은 외국 기업에도 뭐 공부하고 싶다면은 공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큼 그 학벌 차이 같은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오히려 학무 경력만 있다면 오히려 쉽게 취업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준영 씨 있나요? 네. 혹시 성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급은 선박의 등급을 세분화시켜서 선박의 안전하고 더 자세한 검사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성급이 일단 만들어진 게 보험 때문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 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등급을 매기고 얼마나 그 회사로부터 보험회사가 돈을 받을지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아가지고 성급이 만들어져서 그 성급이 그 보험회사가 선급에게 요청 같은 걸 선박회사가 선급에게 요청해서 선박의 등급 같은 걸 매긴다고 매겨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얼마나 낼지를 만들어지기 얼마나 낼지 정하려고 만들어진 게 성급이고요. 이 성급에서는 주로 뭐 검사관 같은 선박 검사, 연차 검사, 정기 검사 같은 그런 검사 업무들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뭐 해상 전문 변호사, 법률 분야 관련돼서 이야기할 건데 이 분야는 뭐 진석 씨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고요. 어, 우리가 지금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이라는 그런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돼요. 해상 전문 변호사도 결국에는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되는 거고요. 로스쿨의 취지가 결국에는 다양한 분야의 직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배출하고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상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은 이제 뭐 우리 학교를 나와서 이제 승선 경력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하는 대학교 그리고 만약에 해상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또 해양대가 좋겠죠. 그래서 그 대학에서의 이제 관련 학과를 이제 학사를 이제 전공을 하고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학 성적 보통 토익으로 하는데 한 기본 한 이제 950 정도는 이제 보통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트 시험이라고 법학 적성 검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약간 많은 그런 지문들을 단기간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냐, 약간 이해할 수 있냐 이런 걸 보는 시험인데요.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를 거의 배워요. 해상법은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그런 공부들을 배우고 변호사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을 취득하면 진짜 어떤 변호사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양 분야를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해상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해상 그런 다툼을 이제 처리하는 변호사가 해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뭐 용성계약 같은 거나 아니면은 해운 사고, 매매 계약 같은 그런 거에서 생긴 분쟁 같은 분야에서 주로 해상 전문 변호사가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 이 해상 전문 변호사가 실제로 회계사협회였나 도선사협회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로스쿨에 대한 비용을 다 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스쿨 저희가 해사고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딴 다음에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은 비용 같은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해상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선박금융 분야, 선박금융 전문가인데 이것 또한 뭐 특별한 자격은 딱히 없고요. 뭐 경영학, 경제학, 금융학, 뭐 해상 운송학, 세무학 같은 그런 관련 학과들을 졸업하면은 쉽게 비교적 그 다른 분야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될 수 있고요. 보통 유학 후 업계 진입하는 게 훨씬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카스 비즈니스 스쿨 또한 선박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필요하고요. 선박금융 전문가가 주로 하는 업무는 그 시장 시황 같은 걸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요청하는 겁니다. 선박을 만들 때 그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좀 메꾸기 위해서 그 투자자들에게 채권 같은 거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받고 이를 선박을 만들어가지고 선박을 운행한 다음에 그 번 돈을 또 배당금 형식으로 그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형식으로 선박금융 전문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한번 간단하게 끊고 뭐 질문 같은 거 있을 경우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일단 다 박수 한번 다시 마무리 한번 쳐주시고, 예, 박수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쳐주시고요. 아, 네, 질문 없으면은 그 예, 일단 녹화 중지하고 잠시만요.